안녕하세요. 거북이투자법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시간은 7월 3일 10시 5분이고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촬영을 합니다. 첫 번째, 주식 리딩 받으실 때 좀 주의할 점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7월 1주차 종목 진단 도와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식 리딩 받을 때 꼭 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회원님들이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이상한 점을 좀 발견을 하실 거예요. 왜 전문가마다 좀 의견이 다르지?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 손절하라고 하고, 누구는 존버하라고 하고, 누구는 오히려 물타기를 하라고 하고, 도대체 누굴 믿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걸까? 왜 주식 리딩을 받으면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른 걸까? 누가 진짜 전문가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팩트는 뭐냐면 전문가마다 좋아하는 영역이 다르고 보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을 회원님들께서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평가 우량주 전문가는 당연히 이 회사가 저평가 되었는가를 우선적 가치로 보겠죠. 그리고 성장주 전문가는 뭐 다른 거를 안 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야에 따라서 성장주 전문가는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가를 우선적 가치로 보겠죠. 그리고 테마주 전문가는 지금 테마가 살아있는가, 추세 전문가는 추세가 살아있는가, 추세 전문가 같은 경우는 추세가 살아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어떻죠? 추세가 뭐 꺾인다면 손절하라고 의견을 제시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전문가가 재무제표, 수익성 지표, 차트, 테마 중 어떤 것에 우선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리딩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 종목이 저평가 우량주인지, 성장주인지, 추세주인지, 테마주인지 판단하고 대응을 하면 되겠죠. A라는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A 종목은 적자이고 재무구조도 안 좋습니다. 저평가 우량주도 아니고 성장주도 아닙니다. 그런데 테마가 3개가 있죠. 3개가 있을 때 다른 전문가들은 이 종목 좀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손절가 잡고 대응하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테마주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리딩을 할까요? 테마가 이게 3개가 있는 종목이고 테마가 지금 현재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홀딩 하시거나 추매하세요. 이런 식으로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님들께서 리딩자의 단순하게 의존을 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저평가 우량주인지, 어떤 그런 형태의 종목인지 구별을 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살펴본 다음에 7월 1주차 종목 진단 시작하도록 할게요. 종목 진단 이렇게 회원님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시고 있는데 댓글 남겨주시는 걸 한번 보면은 비중이 어떻죠? 비중 30%, 23%, 25%, 쭉 보시면 30%, 뭐 5%, 11% 이렇게 저마다 비중이 전부 다 다르죠. 46%도 있네요. 이렇게 비중이 참 다른데 제가 회원님들께 항상 비중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비중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우리의 투자 금액은 유한하죠.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 조절 없이 감정적으로 물타기를 하다가는 리스크 관리가 안 되죠. 계속 그냥 마이너스 우리가 물타기를 하는 것이 마이너스가 된 내 계좌를 보기 싫어요. 보기 싫고 좀 물타기를 하면 마이너스 퍼센테이지를 좀 줄일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좀 물타기를 하는 건데 물타기를 하다 계속 하다 보면 비중이 10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이상적인 비중은 5%, 10%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집중 투자가 잘못된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경험과 실력이 부족한 주린이 회원님들께서 몰빵 투자를 하고 집중 투자를 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신라젠 뭐 이런 종목의 이런 고점에 우리가 한번 떨어질 때마다 매수, 떨어질 때 매수, 떨어질 때 매수, 확 떨어졌을 때 또 매수.
더 많이 떨어졌네, 몰빵. 이렇게 했다가 거래 정지로 상폐되면 얼마나 우리가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 종목, 자신 있는 종목은 10%, 단지 누군가가 추천해서 매수한 종목이라고 하면 5%, 이렇게 비중을 좀 정하고, 비중을 정한다고 해서 한 번에 매수를 하시면 안 되죠. 안 되고 당연히 분할 매수, 뭐 500만 원을 비중을 5%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뭐 100만 원씩 5번 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물론 뭐 2번 분할 매수 하는 분들이 있고, 4번 하는 분들이 있고, 6번 하는 분들, 10번이 하는 분들이 있고, 이게 저마다 분할 매수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중요한 건 분할 매수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요청 주신 종목 위주로 한번 봐볼게요. 많은 분들이 많이 요청 주신 종목, 신일전자 한번 봐볼게요. 신일전자는 일단 회원님들께서 전부 아시겠지만 여름 테마주고 저평가 우량주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고, 차트를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여름 테마주다 보니까 7월 이전에는 좀, 7월 이후에는 주가가 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때는 좀 뭐 다른 테마로 상승을 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7월 이전에 빠져요. 보통 고점이 언제죠? 우리가 고점이 5월달, 5월달이 좀 고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7월달이기 때문에 이미 여름 되기 전에 이미 뺐어야 하는 종목이긴 합니다. 종목이긴 한데, 일단은 뭐 보유하고 있었다니 뭐 이거는 어쩔 수가 없고, 일단 여름 테마는 끝났어요. 끝났는데, 다만 장마 테마, 지금 제습기를 출시를 했죠. 제습기 테마로 한번 빠져나갈 기회를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시세가 여기서 끝인지, 아니면 한 번 더 뭐 이런, 이때 5월이죠. 7월,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줄지 제가 확신할 수는 없겠어요. 그렇지만 기다리면 2,500원 구간은 다시 온다. 기다리다 보면은 2,500원 구간은 다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가지 전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손절가 잡고 짧게 대응하기. 뭐 손절가 잡고 짧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손절가는 이렇게 1,700원 이렇게 잡고, 1차 목표가 2,200원. 지금 현재 구간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중간 정도 되는 구간이죠. 이렇게 뭐 1,800원을 잡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손절가 잡고 좀 짧게 대응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뭐 존버 모드, 뭐 존버를 하고 추가 매수를 하려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좋겠죠. 뭐 비중이 뭐 1%밖에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분할 매수를 해도 되겠지만, 이미 비중이 5% 이상이다 하는 분들은 좀 1,600원 이하에서 보수적으로 추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 비중 높은 분들은 당연히 추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 자, 그리고 두 번째, 넥센타이어, 만도,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네 종목 모두 자동차 부품주이자 저평가 우량주라고 할 수 있어요. 다 저평가 우량주예요. 근데 이 종목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좀 추세가 다 비슷하게 흘러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넥센타이어. 자, 주가가 지금 올라가다가 지금 하락을 했죠. 그리고 만도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가 싶더니 하락. 현대위아도 올라가는 듯 하다가 지금 조정. 현대차, 현대모비스 올라가는 것 같더니 다시 조정. 근데 이 부분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화됐다면 당연히 우상향을 했을 종목입니다. 현대모비스 기준으로 이미 25만원은 갔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재확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다시 완화가 되어야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좀 대응을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호텔신라도 마찬가지죠. 호텔신라는 이게 저평가 우량주는 아니에요. 성장주인데, 그럼 어떤 기준으로 뭐하는 호텔신라를 지금 저평가 우량주로 보지 않고 뭐 성장주로 보냐라고 했을 때, 이게 보시면은 뭐 BPS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실적 기준으로 볼 수도 있어요.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저평가 구간은 아니에요. 지금 예전 퍼를 적용을 해도 64배이고, 그 다음에 뭐 추정퍼, 현재는 또 마이너스 퍼죠. 마이너스 퍼가 나오는 경우는 당연히 지금 현재 적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호텔신라 지금 최악의 위기이긴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최대 지금 피해본 업종은 여행 업종이죠. 여행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뭐 사상 최악의 위기다. 2분기도 어렵다. 지금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제 회복될지 그 누구도 지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강원랜드의 경우는 좀 달라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추천주로도 올라갔는데 내국인 상대로 카지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만 잡혀도 영업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호텔 신라의 경우에는 해외 여행이 본격화돼야 실적을 잘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 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잡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비중을 높이는 거는 절대적으로 저는 반대 입장이에요. 반대 입장이고 지금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해야 할지 존버를 할지 그 부분을 선택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누구도 명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언제 잡힐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오늘 세 종목 진단 도와드렸는데 당연히 제가 모든 분들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으면 좋겠지만 시간적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적인 것들 때문에 모두 해드리진 못했지만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종목 진단 방송해 드릴 예정이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좀 오늘 좀 도움 드린 거 말씀드린 것들 좀 참고하셔서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 거북이 투자로 다 같이 좀 성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마칠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